안녕하세요. 프리랜서십니다. 형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공부한 내용 한번 같이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기차 시대의 주유소의 변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고요. 향후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주유소 리츠들이 어떻게 좀 변신할지, 이게 확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보게 된 이유는 그 일론 머스크가 식당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사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보시면 테슬라가 슈퍼차저 위치 중 하나의 레스토랑을 열기 위해 외식 상품 서비스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라고 한 작년 정도에 좀 나왔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일까라고 좀 생각을 들었고, 그 생각을 좀 가늠해 보는데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는데, 이런 기사를 읽었을 때, 어, 이 기사를 딱 읽었을 때, 주유소 리츠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과정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려고요. 그래서 머스크 형이 저를 좀 무시한 듯한 네가 내 생각을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쿠란코 에너지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전기차 시대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충전은 어디서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집하고 직장, 마트 뭐 이렇게 좀 장소를 세 군데로 구분지어 보면 이 세 군데에 뭐 완속이든 급속이든 충전기가 다 있으면 주유소는 사실은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 물론 고속버스나 영업용 차들의 차고지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유소는 사라지는 걸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스인 것 같아요. 굳이 주유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주차와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주유소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재작년에 좀 발표한 내용들 보면 그 건물당 의무 구축 비율,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비율을 좀 보면 현재는 0.5%인데 2022년부터 5%를 이렇게 의무화해서 한 법안이 좀 나왔고요. 보시면 지금 의무 구축 대상들이 현재는 26만 동인데 신축 건물이 향후에는 278만 동까지 늘어날 거다. 25년까지는. 그래서 이 건물에 5% 정도 전기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좀 배치해야 된다라고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25년까지 50만 기라고 했고 완속을 급속을 22년까지 1.5만 기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 주유소 수준으로 급속 충전기를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하겠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결론지어 보면 제가 가정한 대로 전기차 시대에 집하고 직장 마트에 충전기가 다 깔려 있으면 사실은 주유소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계획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기차가 상용화됐을 때 저 건물들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5%만이 전기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에는 당분간은 어쩌면 오랫동안은 충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좀 내려졌고요. 그렇게 치면 지금의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바뀐다는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기차 상용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큰 허들이 결국에는 가격과 인프라라고 좀 보여지고,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금 프라이스 페리티가 달성된 시점이 좀 뒤로 간 면이 있는데, 가격 이외에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인프라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전에 대한 포비아, 그런 염려를 줄여줄 때 결국에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높아진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논쟁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전기차 인프라가 먼저냐 전기차 상용화가 먼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인프라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충전 시간이에요. 예전에 주유할 때를 보면
주유 속도가 분당 30에서 35리터. 라지 SUV라고 해도 60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풀 주유를 한다고 해도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카드 결제를 포함한다고 해도 4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이 4분을 넘기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2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초급속을 보더라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봤을 때 전기 충전소에 머무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 될 거고 이거는 고객들의 시간을 어느 정도 이 공간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공간에서 고객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면 비즈니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좀 봐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전기 충전소 스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충전기를 차에 물려놨고 그게 어플로 완료가 되는지 알람이 이제 오는 시스템으로 모바일 연동이 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는데 레스토랑도 좀 많아질 거고요. 지금은 뭐 편의점이나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하지만 앉아서 먹는 형태의 레스토랑도 가능할 거고 쇼핑도 가능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네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분명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장소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진다고 좀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주유소가 단순히 고객들이 4분 정도 머물렀다가 편의점이나 화장실 내지는 드라이브스루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 충전소가 될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쇼핑, 커머스의 영역들이 많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의미는 기존의 주유소들이 전기 충전소로 전환이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기회들이 많아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주유소 리츠를 살펴보게 됐고요. 주유소 리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를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SK 리츠까지 상장을 해서 주유소 리츠가 좀 두 개가 됐는데 제가 이거 관심을 가질 때는 코람코만 있어서 이 기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가 최근에 아이아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간략히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10.1% 정도 됐고요. 이거는 기존의 자산을 매각한 매각 대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임대 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에서 4.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률은 35%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고금리 시대에 좀 맞물리고 뭐 제가 본 대로 이런 성장성이 좀 부각되는지 모르겠지만 배당주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주요 고객은 현대오일뱅크입니다. 지금 8.2년의 임대차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매출 연동 수익 이 부분을 제가 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이 6.2% 올라갔다. 그리고 이 리츠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토지에 가깝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자산 규모의 91.2%에 달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현재 운영하는 주유소가 전국에 168개가 있고요. 주요 보면은 수도권에 좀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 대도시에 몰려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자산은 1조 원 정도 되고요. 부동산은 총 170개, 이 중에 주유소가 168개가 되겠고요. 임차인은 에너지, 오일뱅크가 80%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K 네트워크가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것들로 던키나 베스킨라빈스가 좀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신규 리츠 영역으로 쿠팡이나 컬리 같은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위한 임대 공간들을 임대 부동산을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 영역으로 좀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략을 보면 자산을 좀 리밸런싱 하겠다. 매각 처분에 대해서 주유소를 17개 주유소를 작년에 좀 매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 배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10.1%라는 경이적인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온 거고요. 회사에서는 향후에도 조금 매출이 부진한 그 주유소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섹터를 피보팅해서 주유소에 편중된 그 사업 구조를 조금 다각화하겠다라는 전략이 있고 여기에는 MFC 모바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도심 내 소규모 그 창고를 매입을 해서 쿠팡이나 컬리 같은 넥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에 해당되는 물류를 해당되는 그런 물류 센터를 제공하겠다
라고 새로운 전략으로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좀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이기 때문에 지상 개발 가능 면적이 일단 높고요. 이 부분은 건물이 1층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높게 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잔여 환산 용적률이 높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출 연동 관련된 부분하고 이 잔여 환산 용적률, 건물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토지를 임차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디벨로퍼로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산들, 구조와 본인들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오일뱅크나 이런 임차인들이 전기 충전소로 전환이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스럽게도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EV뱅크라고 해서 전기 충전소 상표권을 출원해서 직영 주유소를 향후에 2030년까지 200개로 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어플에서 위치를 찍으면 전기 충전기가 충전 가능한지 아니면 충전 이미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 소프트벨이라는 데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이런 전기 충전기 시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기존 임차인들이 이제는 전기 충전소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그리고 고객들이 그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이 코랑코는 이익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의문을 제기했던 대로 땅을 빌려주는데 전기 충전소로 바뀌면 어떻게 돈을 더 번다는 거지? 현대오일뱅크가 그냥 벌던 대로 벌겠지,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시설에서 거치는 부가 임대 수익을 현대오일뱅크가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매출에 비례해서 월 임대료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던킨도너츠도 코랑코가 임대를 주게 되고, 이 임대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이 매장이 매출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월 임대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매장이 이게 매출을 많이 올린다든가 하면 코랑코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전기차 충전소에 머무는 시간이 20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런 뭐 던킨이라든지 이런 그 부가적인 상업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과, 그러니까 Q와 P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대가 돼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무른다고 하면 이 매출 연동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Q와 P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흑석주유소가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향후에 SPC 그룹하고 지금도 MOU를 맺었는데 이런 추가적인 B2C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뭐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고 CU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서비스업, 뭐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의 시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이런 상업시설들을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개를 입점시키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유소들이 고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4분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건물들을 1층이나 많아봤자 2층, 드라이브 스루까지 해서 딜리버리까지 2층까지 운영을 하는데, 고객들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머무르면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크게 올려서 상업시설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Q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Q가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임대 가능한 면적들이 올라가고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업시설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이익의 확장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약을 드리면 건물을 더 올릴 수 있고 고객들이 사용할 만한 상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이 상점들은 당연스럽게도 매출 연동제로 임차를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익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산을 직접 개발하는 방법도 있어요. 임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만 가능한데 최근에 기사가 난 게 코람코가 신세계 프로퍼티랑 주유소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신세계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쇼핑에 관계된 상업시설을 개발하는데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쇼핑몰과 주유소를 통합해서 하나의 그 쇼핑형 주유소를 개발한다는 형사진을 좀 보여줬고요. 이 경우에는 임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임차인들을 기본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존 임차할 때랑 대비해서 크게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분양 수익이라든지 복수 임차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조금 더 코람코가 이익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 결론을 지금까지 세 가지 포인트 좀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이익의 확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배당도 1년에 2번 정도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금보다는 5월한 투자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물론 모두 저도 주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오른다. 최근에 뭐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게 당장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좀 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IR 자료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쪽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 쪽으로 투자 섹터를 피보팅 하겠다고 돼 있고요. 최근에 매입한 자산이 두 개가 있는데 남청라 쪽의 물류센터하고 축전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과 컬리와 같은 임차인을 염두에 둔 매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경우에는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73% 정도로 올라간다 라고 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배당금도 현재는 단기별로 155원 수준인데 162원까지 추가적인 임차 수입을 통해서 162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고 이게 지금 오늘이 4월 10일인데 4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 환산 4.7%의 배당률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배당 수익률과 향후의 성장성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남청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축 물류센터에서 4.2만 평 정도 된다고 했고 최상의 물류 입지 조건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도심 물류의 서플라이 체인,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쿠팡이 노리는 그런 배달 시간을 줄이는 데 일조하는 물류센터가 된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라스마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 부천하고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좀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 시장, 신선식품, 도심 인근의 입지적 희소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치의 상승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컬리어 같은 도심 새벽 배송 시장에 임차인들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임차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배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컬리 입장에서도 이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의 이익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인 거고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반영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SK 리츠랑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라고 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감가상각비를 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건물이 기존으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인 차원에서 빼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포하고, 그러니까 기존 주가에 포하고 유사한 개념이 좀 될 것 같고요. 코랑코 같은 경우가 24배 정도고 SK리츠가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싸지는 않다. SK리츠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개념을 PBR 개념과 유사한데, 코랑코 같은 경우에는 0.8배 정도 되고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PBR 관점에서는 조금 싸다라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님들이 주가를 뭐 매수를 고민하실 때 이런 밸류에이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사 하고 좀 준비했던 자료고요.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기존의 OEM 업체들이 자기들만의 그 충전 생태계를 급속도로 늘리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가 과점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존의 개인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하게 되면 기존의 주유소들이 설 자리들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리스크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EPC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의 제일 중요한 하나가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빼놓고는 사실은 전기차 심투율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슈퍼차도 조금 마음이 급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이제 사업자 신청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기존 주의사처럼 그들의 자본으로 사실 전국망을 깔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EPC 적극적으로 지금 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좀 받기 시작했고, 이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슈퍼차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지금은 V3 슈퍼차죠. 그러니까 V3 급속 충전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없는데 27곳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200곳 정도, 200곳인데 완속이 200곳인데 급속이 30곳이고,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7곳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코랑코 전기차 시대 리스크는 기존의 OEM 업체들이 자체적인 생태계를 확장시킬 때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물론 저도 주린이기 때문에 제 말 듣고 투자를 덜컥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저도 형님들과 같이 주린이기 때문에 그 점 좀 감안하시고 이런 투자 고민하실 때 이런 리스크들도 같이 고민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좀 더 있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같이 공부한 내용이 좀 유익하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을 간절히 드리고요. 바쁘시니까 알람은 하지 마시고,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드신데 같이 형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으쌰으쌰 해서 열매를 맺고 노후 생활을 좀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